독일과 호주라는 농구 강국들과 한 조에 묶이며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일본과 핀란드. 하지만 순위 결정전으로 밀리기 전에 1승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서로가 같습니다. NBA 기량 발전상을 수상한 라우리 마카넨이 이끄는 핀란드가 객관적 전략상 좀 더 우세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일본 입장에서도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였기에 두 팀의 매치업은 농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핀란드가 공격 리바에 이은 코너 3점으로 경기를 시작하자 일본은 바바 유다이의 트랜지션 덩크슛과 와타나베 유타의 미드레인지 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토가시 유키와 조시 홈킨스는 멋진 투맨 게임을 합작합니다. 홈 입점을 활용하려면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할 텐데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1승 제물로 생각했던 핀란드는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더블팀에 다소 고전했고 일본의 페인트전 수비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초반 분위기는 지난 경기와 달라 보였고 마카넨에 이은 핀란드의 2옵션 사수살인의 존재감은 부족했습니다. 다만 일본 또한 지난 경기 절망적이었던 외곽 난조가 반복되면서 두 팀은 달아나지도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더 답답했던 쪽은 핀란드일 수밖에 없었고 1쿼터 3분경 히에지마가 4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어느새 일본의 리드폭은 8점으로 벌어집니다. 크게 당황한 핀란드는 높이 입점을 통해 전열을 정비했지만 벤치에서 나온 카와무라 유키는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았고 히에지마는 과감한 리머택으로 자유투를 얻어내었죠. 일본 선수들은 신장 열쇠를 아래에서 긁는 수비로 만회했고 핀란드는 1쿼터에만 무려 6개의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던 핀란드는 마카넨이 힘을 내며 따라붙긴 했으나 카와무라 유키의 점퍼를 보탠 일본은 7점차 리드를 잡습니다. 비록 그들의 계속된 프레스 수비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1쿼터를 앞선 것만으로도 일본에겐 충분한 성과였죠. 우세라고 평가받던 핀란드는 2쿼터 추격을 시작했고 일본의 외곽 생산력이 여전히 부족한 사이 핀란드는 빠르게 원포지션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지나친 앞선 수비가 오히려 화를 불렀네요. 쫓기기 시작한 홈팀은 일본 커리 토미네가 케이세이의 3점으로 달아났고 핀란드는 마카넨의 높이를 이용하며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만약 케이세이의 3점이 터진다면 경기는 매우 흥미로울 텐데요. 일본은 와타나베 유타의 계속된 부진에도 불구하고 토미네가 케이세이가 또 하나의 3점을 추가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을 열광시켰지만 꾸준히 따라붙던 핀란드는 선수들의 외곽 생산이 살아나며 2쿼터 4분경 드디어 스코어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마카넨에만 의존하던 핀란드에겐 만족스러운 전개였죠. 시작 이후 흐름이 좋았던 일본에게 찾아온 1차 위기. 공격에선 제 역할을 하던 케이세이는 쓸데없는 파울을 범했고 핀란드의 리드폭은 점점 벌어져갑니다.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마카넨은 3점을 추가했고 그나마 일본에선 히에지마 마코토가 분전하긴 했으나 이미 주도권은 핀란드에게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선수들의 야투가 단체로 살아난 핀란드는 화력을 끌어올렸고 라우리 마카넨은 상대의 기를 죽이는 덩크를 꽂아 넣었죠. 역시 NBA 기량 발전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좋았던 경기력은 1쿼터까지였고 전반전은 2쿼터를 31대 14로 지배한 핀란드의 10점차 우세로 종료됩니다. 일본으로선 와타나베의 2득점 부진이 충격적이었죠. 홈팬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던 일본은 카와무라 유키의 멋진 패스로 후반을 시작했으나 전반에만 12득점을 올린 마카넨은 3점에 이어 속공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유지합니다. 현재까지 마카넨과 와타나베의 NBA 리거 맞대결은 마카넨의 일방적인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야 했던 일본은 마카넨의 높이를 따돌리는 카와무라의 초고각 레이업에 이어 히에지마의 오펜스 파울 유도까지 보태며 힘겹게 따라붙습니다. 자칫 핀란드로선 묘해질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그들에게 다행이었던 건 꾸준한 외곽 지원이었고 3쿼터 5분경 요시이가 위력적인 블록슛을 성공시키며 일본이 흐름 전환을 꾸준히 시도하자 곧바로 마카넨이 와타나베의 덩크 시도를 진압합니다. 두 팀 에이스의 정면 충돌은 마카넨의 승리였고 자비가 없던 그는 엘리웁 덩크마저 꽂아 넣었죠. 역시 NBA 리거 사이에도 급의 차이가 있나 보네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3쿼터 분전은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카와무라 유키의 고군분투는 빛이 났지만 마카넨의 존재감은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웠죠. 참고로 마카넨은 이번 오프 시즌에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짬에서 나오는 기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추격은커녕 홈에서 가비지 위기에 처한 일본. 토미나가 케이세이의 사이드 스텝백 3점이 림을 통과하며 침울하던 일본 선수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었고, 쿼터 막판 바바 유다이가 탑에서 3점을 추가하며 일본은 나름대로 괜찮은 3쿼터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가 했던 일본으로선 마지막 기회였고, 핀란드 입장에선 추격의 여지를 남긴 찜찜한 상황이었죠. 4쿼터 세기를 박으려던 마카넨의 연속 야투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3쿼터 막판부터 추격을 이끌었던 케이세이는 또다시 3점을 터뜨립니다. 순식간에 7점 차로 좁혀지는 두 팀의 간격, 바로 이것이 일본 팬들이 기대했던 케이세이의 퍼포먼스였고,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일본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난한 승리를 원하던 핀란드는 꽤나 다급해졌고, 타임 이후 그들의 공격은 연이어 불발되고 말았죠. 그러던 쿼터 7분경 상대의 볼을 가로챈 케이세이는 핀란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는 한창 따라붙던 일본에게 엄청난 호재였고, 그는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킨 데 이어 상대의 갑작스런 더블팀을 패스로 풀어나갑니다.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던 핀란드는 3점으로 달아나나 했지만 카와무라 유키가 곧바로 응수하는 3점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핀란드의 어이없는 턴오버. 싱겁게 끝나는가 했던 경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이미 쿼트 흐름은 일본에게 완벽히 넘어갔고, 카와무라 유키의 비하인드 백 패스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긴박한 시점에 이런 패스를 보여주는 게 놀랍네요. 4쿼터 공격이 완전히 막힌 핀란드는 자유투를 얻어내며 힘겹게나마 리드를 지켜보려 했으나 케이세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4쿼터 공격은 거침없었죠. 하지만 쿼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급격히 경기가 말린 핀란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Kawamura has the lane. He lays it in. It's the and one. The shake and bake. No weak side. 일본의 끈질긴 추격은 마침내 그 결실을 맺습니다. 케이세이와 함께 팀을 이끌던 카와무라 유키의 엔드원 플레이. 일본의 4쿼터 런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호킨슨이 든든하게 팀의 리바운드를 단속하는 사이 Kawamura shakes again. This time Panturi, and he makes it in his eye. A 4-point lead. 카와무라 유키는 NBA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킵니다. 172cm에 불과한 아시아 선수가 코트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정도면 케이세이가 아닌 카와무라가 일본 커리로 불릴만 하네요. 4쿼터에만 무려 19대5라는 기적을 써내려간 일본. 반면 대역전패라는 비극이 현실이 되고 있던 핀란드는 좀처럼 야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기력함을 이어갔고, 마카넨이 실종된 핀란드가 충격과 공포의 4쿼터에 시달리는 사이 카와무라 유키는 또 하나의 3점을 추가한 데 이어 완벽한 드리블을 통해 어시스트까지 적립합니다. 마카넨과 카와무라의 신장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네요. 참고로 카와무라 유키는 일본 프로농구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이 시점 코트의 주인공은 카와무라 유키였고, 핀란드 수비수들은 그의 하이라이트 희생양에 불과했죠. 결국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경기의 최종 승자는 일본이었고, 카와무라 유키의 쇼타임 속에 4쿼터를 35대15로 장악한 일본은 이번 농구 월드컵 최초로 승리를 거둔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당연히 오키나와 아레나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3쿼터까지만 해도 가비지 패배가 유력해 보였던 일본 대표팀. 그러나 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었고, 슬램덩크를 연상시키는 일본의 투지는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를 만듭니다. 비록 다음 상대가 호주인 만큼 북산 엔딩이 유력하긴 하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가 아닌 유럽에게 승리를 거둔 점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마 8월 27일은 일본 농구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네요.